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해 북미산 부품을 활용하고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북미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미국의 리스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입니다. 리스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계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리스 시장 공략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와 EV6 미국 현지 리스 가격 정책을 전면 수정해 월간 이용료와 보증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EV6와 아이오닉5의 리스 비용을 테슬라와 포드 등 미국 경쟁 모델과 비교해 36개월 무이자 기준 월간 사용료 최대 $699, 보증금은 $3,501나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장기 리스 금리의 경우 EV6가 세 브랜드 중 가장 낮게 책정됐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의 미국 36개월 무이자 리스 비용은 월 $499, 보증금 $3,999로 특히 고객 수요가 높은 장기 리스의 경우 EV6의 연 금리는 2.75%가 적용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파격적인 리스 정책으로 지난 1분기에 이룬 영업이익을 이어간다는 전략인데요. 너무 퍼주는 것 아닌지 저렇게 혜택을 주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탄탄한 수익 구조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약 $48억 달러로 일본 토요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수익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을 모두 합하면 6조 4천억 원, 무려 $48억 달러가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토요타는 다음 달 초 일본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순익 전망치가 $37억 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쓴 것인데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호재가 순익에도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1분기 성과는 글로벌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미국의 테슬라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테슬라는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순이익이 $25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합산 순이익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토요타의 실적을 넘어서고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리스 정책으로 치고 나가는 등 공세를 강화하자 조급해진 토요타는 또다시 악수를 두고 맙니다. 2023년 4월 23일 토요타의 부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난 것인데요. 그간 토요타는 품질 조작 사태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어왔는데 이번에는 무려 충돌 시험 인증 부정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그룹 산하 경차 제조사인 다이아스 공업은 자동차 충돌 시험 인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부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조작입니다. 충돌 시험 통과를 위해 당초 설계에 없는 차량 앞좌석 도어의 내장 부품을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시장에 판매되는 자동차와는 다른 내장 부품으로 조작된 상태에서 충돌 시험을 시행한 것입니다. 대상 차종은 총 88,000여 대로 이 가운데 76,000여 대는 토요타가 생산해 토요타 브랜드로 판매됐다는 점에서 토요타의 이미지에 또 한 번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차종은 총 4개 차종입니다. 토요타 야리스 에이티브, 페로드와 아시아는 각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에서 총 88,000대가 생산됐습니다. 토요타 아기아는 오는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예정이었고 여기에 개발 중인 한 개 차종이 더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가뜩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차에 밀리는 추세였는데 이번 충돌 시험 조작 사태로 인해 동남아에서 이미지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체 어떻게 발각된 것일까요? 시작은 다이아스 공업의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쿠다이라 소이치로 다이아스 사장은 충돌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해 인증 시험을 한 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자사 테스트에서 조작된 부품이 아닌 정규 부품을 사용하고서도 충돌 시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혀 굳이 조작된 부품을 사용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장인 본인은 테스트 조작 사태와 관련이 전혀 없으며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도 몰랐으니 책임이 없다는 발언인데요. 게다가 부하 직원들이 왜 불필요한 조작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꼬리 자르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간 토요타의 내부 비리, 내부 조작이 적발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해왔을 텐데 대체 어떻게 또 토요타 산하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토요타 산하의 다이아스 공업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고 2022년 판매한 8만 8천 대의 자동차에 대해 충돌 시험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페로두아 회사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페로두아는 엔진과 그 밖의 많은 부품을 토요타 산하의 회사 다이아스 공업과 기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스의 차량 충돌 조작 이슈는 토요타 브랜드의 야리스 아티브와 아시아 모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생산한 페로두아 차량과 다이아스가 개발 중인 다른 차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차량은 태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다이아스는 차량 충돌 테스트 시험에 앞서 전면 도어 내부 라이닝을 양산 차량과 다르게 개조했고 사이드 에어백 전개 시 내부 부품이 부서지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했다가 들통이 나버렸는데요. 다이아스가 조작한 충돌 시험은 측면 충돌 시험으로 보입니다. 측면 충돌 시험은 이동 충돌벽이 정지해 있는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내용은 더미의 인체 상해치, 머리 보호 능력 및 차량 구조 성능입니다. 말레이시아 도로안전연구소는 영향을 받은 모델 중 하나인 최신형 페로두아 아시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연구소는 그동안 차주들로부터 충돌 안전성에 대한 불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페로두아의 주장은 살펴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토요타 회장은 또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토요타와 다이아스가 안전도 테스트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토요타 아키오 의장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하고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리콜 규모는 야리스 아티브 76,289대, 페로두아 아시아 11,834대이며 올해 6월 생산을 앞두고 있는 아기아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토 고지 사장은 토요타와 그룹사를 총괄 책임지며 의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아키오 회장은 리콜 문제 등 회사의 규정 준수 관련 문제를 집중 관리해왔는데 이 같은 일이 또 터지자 사장 시절이나 지금이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토요타가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는 일본 상용차 메이커 히노자동차가 연비 부정 조작을 하다가 드러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조작이 드러나다니 일본 국민들조차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나마 이번 다이아스의 충돌 시험 조작은 내부 고발로 인해 빨리 발견된 편이지만 히노자동차의 엔진 배기가스와 연비 부정 조작은 무려 20여 년간 행해지다가 이제야 밝혀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중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원인을 두고 토요타 왕국이 계열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토요타가 그간 업무 효율화를 우선하다 보니 감시 체제를 경시해왔고 이에 토요타의 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타의 연결 자회사는 559개사이며 지분법 적용 회사는 169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토요타 자회사들의 부정은 일본에서 해마다 터지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토요타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